안녕하세요. 아는 선생입니다. 잘 지내시죠? 태풍이 새벽에 대한민국을 관통했는데 피해가 많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피해가 아주 없을 순 없겠지만 빨리 좀 복구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좀 무거운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카페나 이런 데 글을 썼을 때부터 좀 생각했었던 주제고, 또 어떤 곳에는 글을 남겨둔 것도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그런 이슈가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슈가 발생해서 그런 이야기 한번 해보면 좋겠다,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습니다. 제목은 전교 1등의 인성 이렇게 사실 적었습니다. 사실 전교 1등이라는 게 지역별로 학생들의 실력 편차도 크기 때문에, 근데 일단 우리는 대표적인 최우등생의 다른 이름이 전교 1등이니까. 그죠? 그리고 최근에 이슈된 우리 의사 선생님들, 전공의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그 엘리트 집단에 대한 실망이 엄청 커진 상태죠. 그래서 오늘 이런 제목을 같이 제 경험을 한번 나누어 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도 댓글을 통해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수학학원을 하니까 오래 했으니까, 그죠? 수학 한 과목을 잘하는 것으로 전교 1등이 되거나 그렇게 되진 않죠. 하지만 수학이라는 과목이 전교 1등이 되는데 사실 굉장히 밀접한 과목은 맞잖아요. 수학, 시험,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 전교 1등이라는 의미는 거의 모든 과목이 완벽하다는 말이니까, 그 학교에서 가장 완벽하다는 말이니까 사실 어느 과목 하나 소홀한 게 점수가 낮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수학 실력이 아주 좋았던 학생들 중에 중학교 때 전교 1등을 했다거나, 실제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전교 1등은 고등학교 전교 1등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 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의사가 된 그런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학생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우리 전공의들이 많이 욕을 먹고 있는데, 사실 저도 어떤 협의회? 제가 정확하게 그 협의회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림이 없어졌는데 그림을 찾는다면 제가 화면에 띄워 둘게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전교 1등에 대한 어떤 집착? 그런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사실 저도 굉장히 실망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최근에 있었던, 지금은 거의 전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이슈이고, 그 몇 달 전에도 어떤 사립대 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페이스북 포스팅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취업할 때, 그죠? 학교를 보고 뽑는 게 뭐가 문제냐,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들어간 학교인데, 이런 포스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이 학생은 군대를 제외하고 4년이나 다니고도 4년 졸업할 때의 자기의 능력이 수능 성적이라는 말인가, 참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안타까웠다 이거죠. 학생들이 대학 졸업하는 학생들이라도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죠? 성인이기는 하지만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고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어떻게 4년 동안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죠? 경험을 쌓았는데, 많은 견문을 넓혔는데, 내가 졸업할 때 자신감 있게 내밀 수 있는 게 4년 동안 내가 쌓은 그런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어떻게 수능 성적이 되냐 이거죠. 그래서 안타까웠다는 겁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최근에 있었던 그 전공의 이슈에서도 어떻게 환자가
의사 선생님을 의사를 선택할 때 그죠?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하기 위해 노력했던 그걸로 그죠? 의사를 선택하냐 이겁니다. 그 이슈를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SNS,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요즘 뭐 소셜미디어를 많이 사용하시니까 아마 대부분 유튜브를 보신다면 그 이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제가 경험한 뭐 문과든 이과든 학생들, 그러니까 전교 1등 학생들, 그 학생들은 고3 졸업할 때나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저희 학원을 다닐 때나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사실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본 우리 뭐 전교 1등 계속 부르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전교 1등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전교 1등을 했었던 학생 혹은 그에 준하는 성적을 유지했던 학생들은 다들 뭐 우리가 말하는 속된 말로 착했어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숙제를 잘 해오고 그거는 성실한 거고 학업에 성실한 거고 그 외에 남을 배려한다던가 그죠? 뭐 이런 부분에서까지 전혀 그런 막 학업에 대한 욕심 때문에 친구들을 배려하지 않거나 개인주의적이었고 그런 학생들은 사실 저는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냥 착하고 성실하고 조금의 강도 차이는 있지만 친구들 잘 배려하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학창 시절을 보낸 학생들이 저는 제가 경험한 전교 1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런 이슈들이 그럼 왜 학생들은 혹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할 때에 혹은 전공의들이 그런 상황이 되었을까?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는데 그거는 아마 대학 시절의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로 넘어가면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어떤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이 있을 때 A라는 지역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학부모 외벌이 아빠가 주로 아빠가 경제활동을 하고 엄마는 가사를 하죠. 아이를 키우고 이런 집안일을 하시고. 근데 어떤 지역에서는 맞벌이가 많아. 맞벌이가 많다. 이런 환경이 있다면 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그죠? 이 환경이잖아요. 결국 환경. 이 환경은 학교에서 내가 집에 들어갈 때 집에 가면 나를 맞아줄 부모가 있고 엄마가 있고 이런 환경이죠. 혹은 바쁘지 않아서 학교의 어떤 행사에 엄마가 한번 참석해 줄 수도 있고 이런 환경이잖아요. 이 환경은 바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집에 갔을 때 집에 불이 꺼져 있고 그런 환경에 아이가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환경에서 어느 쪽이 더 이 아이들이 좀 강해져야 하느냐, 거칠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보면 이쪽이 좀 더 거칠죠. 왜냐? 자기를 케어해주는 사람이 없는 환경이잖아요. 아니면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환경에서 케어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니까 이쪽에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조금 더 강해야 하고 조금 더 비교해서 거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이 어떤 지역에서 조금 거칠고 그런 것들이 그게 환경에서 오는 거다. 환경. 그래서 초등학생들 중에, 중학생들 중에 누가 좀 거칠다고 해도 저는 사실 이런 환경, 뭐 같은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또 어떤 집은 외벌이고 어떤 집은 맞벌이일 수 있잖아요. 그럼 또 맞벌이에 그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가 조금 더 거칠 수는 있고 그런 걸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 학생이 나빠요. 이렇게 보는 거는 일단은 좀 그런 시각은 좀 거두고 그 친구가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어요. 나중에 자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학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거칠고 그러면 아이가 나쁘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어른으로서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다시 환경 이야기를 다시 넘어가면, 자, 초중 고일 때는 아이들이 아주 제가 만난 아이들은 그죠? 전교 1등 아이들 전혀 어떤 모난 곳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었던 아이들이에요. 이걸 뭐 전체 전교 1등으로 확장할 수 없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뭐 다는 아니겠지만 뭐 대충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이들이 뭐 성적이 좋은데 얘도 착하고 뭐 인사도 잘하고 이런 애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지금처럼 이런 이슈가 될 만한 그죠? 어떤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갖게 됐을 거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죠. 초중 고등학교 때의 환경에 의해서는. 그러면 언제 그렇게 바뀌게 되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대학이라는 환경에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이 공부만 했기 때문에 공부만 해서 아이들이 문제가 생겼다. 학창 시절에 공부만 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반대한다 이거죠. 왜냐? 그때까지 이런 학생들을 제가 만나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해오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언제 발생했냐 하면 저는 이런 대학에서의 환경에서 그런 성향을 갖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에서의 환경은 사실 저는 이런 겁니다. 어떤 대학에서의 환경, 커리큘럼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대학에서의 환경은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서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학에서 이 학생들의 환경은 친구, 동기라고 할 수 있죠. 동기, 선후배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대화, 활동 그런 거. 두 번째 교수죠. 세 번째는 사실 대학의 환경은 아니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뭐 인물이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부모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여기에서는 대학의 환경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학 시절 우리 학생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3명의 집단, 3개의 집단을 말하자면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전교 1등의 경우에 지방에 있는 학생이면 전교 1등은 서울로 올라가니까 부모의 영향력이 훨씬 떨어지고 또 20살이 됐기 때문에 부모가 이제 너는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사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그렇게 해버리면. 이 아이들이 커서 무엇인가 깨닫기 전까지는 사실 어떤 이런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에서의 생각, 집단 내에서의 틀을 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이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한다는 거죠. 생각도 해볼 필요도 없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실화니까
제 아내가 그죠? 과학고를 나오고 카이스트를 나왔습니다. 저는 아내를 연구소에서 만났어요. 그룹 연구소에서 만났어요. 아내는 연구원이었는데 석사 연구원이었죠. 연구소는 석사, 박사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연구소의 핵심 인력은 박사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소의 박사급 인력들은 그죠? 거의 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수준의 학생들이었죠. 이런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최근 20년 동안 의대 쏠림 현상이 많았지만 그 이전에는 그죠? 전교 1등이 다 의대를 가진 않았잖아요. 물리학과를 가고 제어계측학과를 가고 그랬었으니까 대부분의 많은 인력들이 그죠? 소위 말하는 스카이, 최소 스카이, 카이스트, 포항공대, 유학 이런 집단이죠. 이런 집단에서 아내가 자랐기 때문에 실제로 이 연구소에 있으면서 이런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고 연구소에 입사한 혹은 쉽게 말해서 학벌이 조금 딸리는 박사들, 석사들에 대한 어떤 약간의 그 무시하는 성향, 잘 모를 거야. 왜? 학교가 좋지 않으니까. 이런 성향을 본인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학교 다닐 때 동기 중에 여자 동기 중에 동생이 이제 몇 살 어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내 동생은, 그러니까 아내의 친구의 동생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말하기를 내 동생은 공부 잘 못해. 그래서 서강대 다녀. 라는 말을 했대요. 공부 잘 못해 서강대 다녀. 자, 서강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공부를 잘 못해서 갈 수 있는 데냐?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저희 아내는 그런가 보다 했다는 거죠. 왜냐? 언제까지? 저희 아내가 저랑 수학학원을 시작해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기 전까지 어느 정도 실력 있는 아이들이 서강대를 가는지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깨달은 거는 저희 아내가 수업을 하면서 서강대를 가는 학생과 서울대를 가는 학생, 성균관대를 가는 학생, 그거보다 조금 부족한, 노력이 조금 부족해서 조금 낮은 학교를 가는 학생, 전부 다 똑똑한 학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몰랐다는 거죠. 왜? 자기는 이런 환경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교 1등이 대학을 가서 만나게 되는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고등학교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왜? 섞여 있잖아요. 1등부터 요즘 50등이 없죠. 1등부터 30등까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섞여 있는 환경에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전교 1등만 모여있는 환경에 들어가게 되고 특히 의대는 교류 없이 6년 그죠?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에서 5년 이런 긴 시간을 완벽하게 차단된 그죠? 그런 환경에 이런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더구나 이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접하게 되는 사회상 접하게 되는 그런 환경이 거의 환자죠. 그죠? 환자와 무슨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 이 집단에서 얻을 게 있겠어요. 제가 사회생활이라고 적었는데 그죠? 사회생활을 통해서도
바뀌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 전교 1등이 대학생이 되면서부터 이런 집단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집단에서 나와도, 그죠? 나와도 결국 이런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해도 어떤 이 대학교 때부터 연속되어서 생긴 어떤 집단주의, 이 이렇게, 혹은 선입견. 어떤 선입견이겠어요? 공부 못했으면 똑똑하지 못하다. 이런 선입견을 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할 때에도 내가 수년 전 받았던 그 수능 성적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는 뛰어난 집단이니까. 근데 그것이 깨진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몇 년 전에 있었죠. 하나은행 입사 비리 사건 있었죠. 그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은행 그 입사 비리가 어떤 거였냐면, 하나은행에 들어가는데 학생들, 그죠?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해 카이스트 유학파들은 성적이 다 탈락하는 성적이었고, 여기에 적혀 있지 않은 일반적인 학교들, 서울에 있는 인서울한 그냥 학교들 학생들 성적이 훨씬 좋았지만, 그 입사 담당자들이 면접 점수를 조작해서 스카이 나온 그 지원자들을 합격시키고 나머지를 다 탈락시킨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걸 보면, 그죠? 4년, 결국 입학할 때의 수능 성적은 자기들이 노력한 거에 대한 대가는, 그죠? 자기들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거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건 진짜 졸업할 때 혹은 의사가 됐을 때 내 수능 성적을 인정해달라, 우리는 뛰어나다, 그건 정말 좀 어리석은 생각이죠. 의사가 의학 지식과, 그죠? 의학 지식과 의학적 기술, 그것으로 판단을 받아야지, 예전 고3 때, 고2 때 내가 전교 1등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니 그걸 지금 인정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 처음 인사하러 오는 학생들 있죠. 주로 인사를 하러 오면, 혹은 저하고 밥이라도 한 끼 먹으러 오면 그 학생들은 사실 전교 1등 학생들이에요. 최상위권 학생들입니다. 최근에 왔던 아이들도 뭐 한의대를 다니거나 아니면 뭐 치대를 다니거나 의대를 다니거나 이런 친구들이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해줬던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학교 이름을 보고 그 사람의 뭐 똑똑함이나 그런 걸 판단하지 마라. 고3 때까지 공부 안 하다가 재수를 해서 의대를 가면 그 친구는 재수하는 몇 달 동안 엄청 똑똑해진 거냐? 그게 아니지 않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판단할 때 그 학생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의 커트라인이 낮다, 조금 낮다, 그 과가 커트라인이 조금 낮다,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을 제가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이슈되고 있는 이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좀 바꿔나가야 하는 거겠지만, 이런 환경을 생각할 때에 괜찮았던, 아주 정상적이었던 사람들이 이런 집단적인, 그죠,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은 이런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그 한 명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환경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면 누가 영향을 줄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부모라고 생각을 해요. 20살이 됐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놔둬서는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집단에 속하게 될 학생들은 훨씬 더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 그죠? 수학 성적이, 아니, 수능 성적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너희들보다 인간적으로 부족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 너희들보다 덜 똑똑한 것이 아니라는 것. 너희들은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높게 따서 원하는 학교에 들어간 것일 뿐인 거지, 다른 아이들보다 그죠? 뭔가 엄청나게 뛰어난 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런 것을 부모님들이 학생들한테 인식시켜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교수들 중에 나를 가르치는 대학 교수님들이 그렇게 가르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적습니다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초중 고등학생 때까지 우리 아이들의 인성을 우리 부모님들이 책임졌다면, 그게 20살이 되어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올바른 사회관을 가질 때까지 사회의 선배로서 우리 자식들을, 우리 아이들을 잘 이끌 의무가 있는 겁니다. 사회 구조가 바뀔 때까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좀 무거운 주제를 택해봤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 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최근 1년 동안 채널 시작하고. 근데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